자, 확정 신고 누락분의 수정 신고서 발행입니다. 예정 누락이 아니에요. 확정 누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신고서가 발행이 되는 내용이고요. 수정 1차로 아마 잡아주셔야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자료 1번에 보면은 10월 11일에 작성했고요. 발급이죠. 2월 10일이에요. 이거 미발행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 11월 15일 이거는 이제 매입이고 전자계산서 수치, 그러니까 이거는 면세로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4번은 개인적 공급이죠. 이거는 건별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건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메인 매수천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설명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수행과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제 이거가 중요한데, 그래서 1번은 누락된 거래 자료를 입력을 하고요. 1에서 3의 거래는 모두 외상으로 돼 있고요. 전자사용계산서 발급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가산세를 적용을 해서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메인 매수천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수행하는 방법이고요. 날짜는 작성 일자로 보면 돼요. 10월 11일. 자, 유형은 매출과세입니다. 자, 품명은 2-2로 할게요. 그냥 공급 가액 1000만원. 그 다음 코드. 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가구세상. 전자 넣어주고 분계는 모두 외상 또는 혼합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11월 15일 매출의 유형은 이제 원재료 매입 51번이고요. 품명은 2-2번입니다. 공급 가액 400만원. 코드는 자, 여기 세정 판넬입니다. 전자 입력하고요. 분계 외상 또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외상입니다. 자, 그리고 10월 31일 원재료 매입 53번 면세입니다. 자료 3번에. 자, 근데 이것도 역시 발급일자가 늦죠. 이거는 이제 가산세를 부가가치 세법상 가산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혹시나 이 부분에 입력을 했을 때는 아마 점수가 조금 깎였을 건데, 이거는 부가가치 세법상 가산세가 아니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입력을 해줘요, 안 해줘요? 신고서에서는 입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굳이 따로 입력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1%의 가산세를 넣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3번에 대한 가산세는 이 부분에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부분을 많이 노린단 말이에요. 그 출제자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요. 내가 배웠던 부분이 과연 이 부분이 맞을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 매입 분계 외상입니다. 자, 면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자료 4번은 12월 2일에 자기 개인적 공급이거든요. 이거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세무 1급이면은, TET 1급이면은, 간주 공급이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간주 공급이 뭐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래는 아닌데, 부가가치세 쪽에서는 거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주 공급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입력 방법은 시가로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부가가치 세법상 작성이 돼 있어요. 공급 시기가 언제고 금액을 어떻게 입력을 하냐 책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주 공급은 시가로 기록하고요. 만약에 시가가 원가 금액보다 적다 그러면 그때는 원가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가입니다. 300만원이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자, 코드는
원래는 회사가 이제 이정진이라는 이름으로 넣어도 되고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자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전자는 넣을 필요가 없죠. 입력도 안 돼요. 게다가 이렇게 해도. 자, 붕괴는 혼합으로 잡아줍니다. 다시 할게요. 자, 붕괴는 혼합으로 잡아줍니다. 원래는 붕괴 없음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해버리면은 그 오류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실무서에 평가할 때. 그래서 붕괴는 다 넣어줘야 되게 맞고요. 자, 대면의 제품 매출이냐? 아니죠. 왜요? 제품이죠. 제품이고 이거 시가로 넣어야 돼요? 원가 넣어야 돼요? 그렇죠. 원가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적으로 대체 8번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시가, 차변에는 개인적 공급이니까 이정진의 이름으로 그 가지급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 공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은 판매 외 반출. 판매 외 반출은 원가 금액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품 나가는 거는 판매 외 반출이기 때문에 원가고요. 요 위에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판매가 아니지만 판매로 인정되기 때문에 시가로 넣어주는 거예요. 부가세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 2차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10에서 12월. 자, 정기신고 아닙니다. 여기 수정신고 1차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수정 1차로 잡혀져 있고요. 지금 보면은 금액이 같잖아요. 지금 금액이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졌는 것 같아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새로 블록을 해줍니다. 자, 바뀌었죠. 이게 만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프로그램 만지면서 만진 것 같아요. 새로 블록을 다시 해주면 돼요. 왜냐면은 금액이 같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금액이 같을 수는 없고. 그래서 새로 부르게 해주고.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전자생성 발급부는 자료 1번에 대해서 입력을 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자료 4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입력을 했고, 그리고 4억 5,400만원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료 2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선생님, 자료 3번 어디 있죠? 참고로 면세 부분은 저기 가표에 F7번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표에 이 F7번 단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수익 금액 제외 관계없고, 여기에 보면은 수정 전하고 수정 후가 돼 있는데 원래 이게 수정 후가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수익 금액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여기죠. 면세 매입이니까 여기 계산서 수치 금액 500만원. 요게 이제 자료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정 전과 이제 수정 후가 나오는 거고, 이왕 하는 거 여기 신고 연월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신고 연월일은 이제 수정 신고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문제 적혀 있습니다. 3번에 2026년 2월 15일에 수정 신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과표를 했기 때문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양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산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산세를 넣어야 되는데, 가산세는 일단 세 가지 라인입니다. 첫 번째, 미발행 세금계산서. 여러분들 지연 발급은 언제까지예요? 이 기간을 봤을 때 지연 발급은? 그렇죠. 1월 25일까지죠. 근데 1월 25일이 한참 지나 2월 10일에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발행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고 불성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납부불성실. 이렇게. 납부불성실이 옛날 용어고요. 지금은 이제 납부지연이죠.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부르는데 옛날 이름이 납부불성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신고불성실이라는 이름이 참 이름이 탁탁 붙어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발행 세용계산서는 자료 1번을 보고 입력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2%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신고불성실은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 매출은 자료 1번하고 그 다음에 자료 4번 이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빼기 매입 부분은 자료 2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0%만큼 해주면 되고요. 감면율은 수정신고에 대한 감면율은 그 1개월 이내에 90% 감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1, 3개월은 75%, 6개월, 3에서 6개월은 50%. 자, 제가 6에서 1년 사이가 30% 감면이 되고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가 20% 감면이고,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가 10% 감면입니다. 이거는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해오는 방식이고, 대부분 이 부분을 많이 보고 숙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납부지연도 똑같이 해가지고 만분의 2.2를 해서 곱하기 미납 일수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행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미발급은 자료 1번에 공급가액의 2% 해가지고 20만원이 되겠고요. 사실 이게 자동으로 뜨지 않은 이유가 그 지연 발급 분은 아니고 종이 발행했을 때도 이 미발급을 넣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1%인지 2%인지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입력을 해라 라는 의미가 돼서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고 불성실 이 부분 입력합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은 과소 초과환급 신고 일반이고요. 그래서 매출 세액에서 두 개 더해주죠. 그 다음 매입세액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0만원입니다. 90만원에 10%면은 9만원이고요. 그리고 감면율은 1-0.9, 0.1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9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8,100원이 감면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똑같이 납부불성실도 똑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90만원에 만분의 2.15 해줍니다. 198원이고요. 하루당 이자 금액이 198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납 일수는 이제 며칠이냐면은 문제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미납 일수는 21일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21일치만큼 미납이니 4,158원 넣어주면 돼요. 요새는 프로그램 시대가 좋아서 날짜를 입력해주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21이 맞고 4,158원. 근데 만약에 금액이 안 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수기로 넣을 줄도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총 얼마냐면은 2113 1581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 이제 금액은 얼마냐면은 41123158. 근데 납부를 할 때 어떻게 납부하냐면은 이제 수정 전과 수정 후를 이제 신고서를 이제 보내고요. 그다음 2차 부분은 요 수정 전과 수정 후에 그 차익만큼 납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113,158원만큼 이렇게 해서 수정 후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